자, 우리 그 다음 시작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우리 직전 보관 영상 이제 스타트를 해볼 텐데, 자, 우리 산속에서라는 작품부터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산속에서랑 그다음에 광화문 이렇게 두 개 정리한다고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딱 1시간 정도만 집중해 봅시다. 아시겠죠? 요거 다음으로 이제 관내부실과 그 다음에 화단 이렇게 정리를 하고 마지막으로 결혼이라는 작품을 아마 정리를 할 것 같습니다. 자, 가보자. 길을 잃어보지 않은 사람은 모르리라. 이렇게 시작하고 있지. 자, 시작하기 전에 앞서서 우리 주제 한번 밝히고 시작합시다. 주제부터 한번 보자면은, 주제는 일단 어려운 상황을 겪고 있는 이들, 즉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이 존재할 거야. 그 사람들에게 희망이 될 수 있는 힘이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봐봐. 어려움을 겪는 사람이라고 했잖아. 그지? 그럼 일단 부정적 현실일 거야. 근데 부정적 현실인데, 걔네한테 뭐가 될 수 있는 거? 희망이 될 수 있다고 하니까, 저 희망이 되는 게 도대체 뭐냐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 그때 생각할 수 있는 게 여러 요소들이 존재하겠지만, 공동체, 즉 타인이 존재한다는 거, 그게 가장 중요한 시의 내용일 것 같습니다. 자, 한번 가볼게요. 길을 잃어보지 않은 사람은 모르리라 라고 했어. 일단 첫 번째, 일단 뭐로 스타트를 하냐면 길을 잃었대. 자, 길을 잃었다는 게 어떻게 보면 좋겠냐면은 시련과 고난을 겪으니야. 자, 이런 거야. 그러면 이제 한번 시작을 해보자면은, 길을 잃었다고 하는 게 고난과 시련을 겪은 거잖아. 그러면 시련이나 고난을 겪어보지 않은 사람은 모르리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그러면 이걸 겪은 사람은 알리라 라고 하는 거야. 즉 알고 있다는 소리겠지. 알고 있다는 소리겠지. 그럼 도대체 무엇을 알고 있을까요? 무엇을? 자, 밑에 한번 가볼게. 터덜거리며 걸어간 길 끝에 멀리서 밝혀져 오는 불빛의 따뜻함을 이라고 했어. 그러면 이렇게 시련과 고난을 겪은 사람은 뭘 아냐면 길의 끝에 뭐가 존재한다? 불빛이 존재한다. 그게 따뜻하다라는 거야. 즉 고생을 겪어봐야지 뭐를 알 수 있다? 따뜻함을 알 수 있다는 거야. 이해되니 무슨 말인지? 오케이? 그럼 고난을 겪은 사람들은 공감이 가능해. 뭐가 있다는 걸 공감이 가능해? 아, 시련과 고난 끝에 뭐가 존재할 거다? 따뜻함이 존재할 거다. 이해되니 무슨 말인지? 오케이? 막무가내의 어둠 속에서 누군가 맞잡을 손이 있다는 것이. 그럼 봐봐. 이 불빛의 따뜻함이 이퀄 뭐라고 해야 될까? 맞잡을 뭐가 존재한다? 손이 존재한다. 요게 핵심 포인트겠죠? 이해되니 무슨 말인지? 그게 인간에 대한 얼마나 새로운 발견인지라고 했어. 그러면 새로운 발견이라고 하니까 여기서 말하는 새로운 발견은 내가 무언가를 깨달았다는 소리고, 그 깨달았다는 걸 뭘 깨달았냐면은 누가 존재한다? 타인이 존재한다. 즉 인간이기에 뭐가 가능하냐면
이 깨달음이 당연히 긍정적인 내용일 거 아니야? 그죠? 그 긍정적인 내용을 선생님이 한번 써볼게. 어떤 거냐면 공감이 가능하고 그 다음에 위로와 위안이 가능하다. 누구는? 인간을. 이해해서 무슨 말인지? 오케이? 그리고 그 인간이라는 존재가 타인에게 뭐가 될 수 있다? 위로와 위안이 될 수 있다. 즉 공감을 나아갈 수 있다라는 거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해했죠? 무슨 말인지? 오케이. 납득됐죠? 자, 뭐 도치법이다, 지랄이다 그런 것들은 직전번호는 굳이 언급을 안 할게. 첫 번째 파트는 도치법, 그 다음에 유사한 통사구제 반복 계속 나오고, 그 다음에 하나 더 추가적으로 얘기하자면은 이 시각적 심상이 주된 시 작품의 내용이다. 그다음에 공감각적 심상도 존재한다. 라는 것 정도는 선생님이 수업 시간에 설명했을 테니까 그거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산속에서 뭐를 맞아봤대? 산속에서 밤을 맞이해봤대. 이해했어? 그러면 길을 잃었다라는 거랑 동의어라고 봐야 되니까 밤이라는 거는 다시금 뭐로 보면 되냐면 길을 잃은 상황이다 라고 봐야 될 것 같아. 길을 잃은 상황. 납득됐죠? 길을 잃은 상황. 그럼 얘는 뭐에 처해 있는 거냐면 시련에 처해 있다 라고 봐야겠지. 이해되니 무슨 말인지? 그 산에 갇힌 작은 지붕들이 거대한 산줄기보다 얼마나 큰 힘으로 어깨를 감싸주는지 라고 했단 말이야. 그럼 봐봐. 거기서 얘기하는 작은 지붕이 있을 거 아니야? 작은 지붕. 그럼 이 작은 지붕과 연결되는 시어라고 한다면 당연히 뭐라고 해야겠어? 여기에 나오는 이 초록색 필기가 여기랑 이어져야겠지. 여기까지 공감됐지? 그럼 얘를 난 이제 긍정적으로 해석을 할 거야. 그러면 맞잡을 손이라는 걸 좀 차용을 해서 이 작은 지붕들이 뭐라고 보면 되냐면은 소박한 사람들. 그러니까 우리 전부 다 소박한 사람들이 될 수 있는 거야. 그러니까 소소하게 개개인들이 뭘 보내는 거냐면 위안과 위로와 공감을 보내는 겁니다. 이해해서 무슨 말인지? 그러면 거기서 얘기하는 거대한 산줄기라고 돼 있는 거. 거대한 산줄기. 그럼 이 거대한 산줄기는 당연히 비교 대상일 거예요. 그럼 비교 대상으로서 얘가 도대체 뭘 상징을 하냐라고 볼 거 아니야? 선생님은 그러면 얘를 긍정적은 아니지만 그래도 또 부정적이다. 이거 부정적이라 보면 좀 그렇지만 일단은 부정이라고 해볼게. 자, 이건 뭐냐면은 자, 선생님 이렇게 얘기해 볼게. 뭔가 큰 해결책 혹은 본질적인 혹은 이성적인 판단 이런 것들이에요. 이것보다 되게 거창한 것보다 소박한 위로와 위안과 공감이 나한테 더 힘이 된다는 소리입니다. 이해되니 무슨 말인지? 오케이? 그러니까 작은 존재들이 굉장히 큰 힘이 된다는 소리야. 그러니까 너가 누군가가 되게 힘들어하거나 지쳐할 때 다가가서 뭐 해주면 좋겠다는 거야? 도와주거나 위로하거나 공감하면 좋겠다는 거야. 이해했어? 자, 먼 곳에 불빛은 이라고 했어. 자, 그러면 여기 마지막으로 먼 곳의 불빛이에요. 먼 곳의 불빛이거든? 그럼 이 먼 곳의 불빛은 여전히 뭐랑 연결돼야 될까? 이 작은 지붕들이랑 연결돼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길 끝의 불빛, 따뜻함과 연결돼야 될 것 같아. 여기까지 공감됐죠? 그죠? 그래서 먼 곳의 불빛은 희망, 위로, 위안 이미지,
나그네를 쉬게 하는 것이 아니라 라고 했어. 그럼 여기서 산속의 밤에서 시련을 겪고 있는 게 누구다? 나그네다 라고 본다는 거야. 이해했어? 무슨 말인지? 오케이? 그러면 시련이라는 거 우리 조금 이렇게 해보자. 부정적 상황에 놓여 있다라고 얘는 확실하게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 이해했어? 무슨 말인지? 그럼 나그네의 상황이라고 한다면 이 사람이 지금 부정적 현실에 놓여 있는 거야. 그런 나그네한테 뭐가 가능하게 해주냐면 계속 걸어갈 수 있게 해준다는 것은 이라고 했어. 그러면 봐봐. 여기 하는 위안과 위로와 공감이 이 나그네를 걷게 하는 힘이라는 거야. 여기까지 공감됐어? 그러면 걷게 하는 힘이라는 거는 질문해보자. 일시적으로 잠시 해소하는 거예요? 아니면 지속적인 원동력이 되는 거예요? 그렇지. 지속적인 원동력이 되는 겁니다. 지속적인 원동력이에요. 그래서 일시적 해소, 일시적이라고 붙으면 돼? 안 돼? 안 된다는 소리입니다. 이해되니 무슨 말인지? 오케이? 납득됐죠? 그렇게 되기를 우리 모두가 그렇게 되기를 화자가 소망한다는 소리입니다. 이해됐나요? 무슨 말인지? 이게 산속에서라는 작품이었어. 그래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들에게 뭐가 될 수 있는? 희망이 될 수 있는 따뜻한 힘, 그런 것들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해했죠? 무슨 말인지? 오케이? 그 정도 알면 될 것 같습니다. 뒤에 있는 특징 보면 화자의 경험을 바탕으로 시상을 전개하고 있다는 거. 그 다음에 1, 2연, 3, 4연이 대칭적으로 구조를 형성하고 있다라는 거. 그 다음에 동일한 종결음을 사용해서 가구는 형성을 하고, 그 다음에 유사한 문장 구조의 반복을 사용을 하고, 그 다음에 도치법을 통해서 의미를 강조한다는 거. 선생님 쭉 얘기했죠. 다시 돌려보면서 하나씩 이해하고 어디에 대응되는지 알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시겠죠? 오케이? 그래서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거는 사실 도치법, 그 다음에 비교한다는 거, 그리고 시어를 대비를 하고 있고, 유사한 문장 구조를 반복하고 있고, 이해되니 무슨 말인지? 그리고 다양한 감각적 이미지가 나타난다는 거. 여기까지 됐죠? 오케이. 그래서 잠시금 쉬게 하는 것이 아니라, 즉, 내가 써놓을게 또. 자, 봐봐. 이게 뭐는 아니라는 걸 알아야 되려면 일시적 평안과 다르다는 걸 좀 알면 좋겠어. 일시적 평안과는 좀 다릅니다. 아시겠죠? 이건 안 돼요. 알겠지? 이쪽이 맞는 말이야. 여기까지 납득이 됐어? 오케이? 됐죠? 자, 그 정도 정리하면 될 것 같습니다. 됐죠? 자, 그 다음에 우리 광화문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광화문이라는 지문도 굉장히 중요한 지문이어서 요거 좀 싹 지우고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싹 지우고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갑니다. 자, 광화문 지문 스타트 해볼게요. 요 지문 스타트 합니다. 갑니다. 자, 일단 요거 주제부터 또 똑같이 언급하고 시작을 해볼게. 요건 조금 길어요. 시치고는. 자, 주제부터 좀 언급을 해보자. 주제는 뭐라고 봐야 될까? 일단 자연의 뭐가 존재해? 섭리가 존재해. 자연의 섭리가 존재하는데 이 자연의 섭리를 누가 거스러요? 거스르는 인간이 존재해. 그 인간에 대해서 뭐 하는 거야? 비판하는 겁니다. 자연의 섭리를 거스르는 인간에 대해서 내가 뭐 하는 거다? 비판하는 거다. 납득이 됐나요? 오케이? 자, 그러면 우리 이제 내용 한번 다가가 보도록 할게. 해가 졌는데도 어두워지지 않는다. 봐봐. 해가 진다 라는 건 어둠이 찾아옴이야. 그럼 봐봐. 어둠이 찾아왔다 했을 때 이 어둠을 긍정적으로 해석할 거냐 부정적으로 해석할 거냐 그게 되게 중요하거든. 얘 일단 긍정적이라고 해석을 할 거야. 왜냐하면
이 지문에서는 이 어둠이 찾아왔다는 게 뭐로 해석이 되려면 자연의 뭐라고 해석이 돼? 섭리라고 해석이 돼요. 자연의 섭리라고 해석이 돼요. 얘들아, 자연의 섭리라고 해석이 되면은 얘는 긍정적으로 해석해야 돼? 부정적으로 해석해야 돼? 긍정적으로 해석을 해야겠지. 이해들이 무슨 말이지? 그래서 이 어둠이라는 걸 조금 더 디테일하게 긍정적 의미를 부여를 하자면 뭐라고 부여할 수 있냐면은 휴식과 재충전의 시간입니다. 근데 이 재충전의 시간인데, 좀 휴식과 재충전의 시간인데 어두워지지 않는데, 그러면 해가 진다가 어둠이 찾아온 건데 대비되게 현실은 어때요? 현실은 어둡지 않대요. 그럼 어둠이 찾아왔던 게 긍정이면 어둠이 찾아오지 않았다. 어둡지 않다는 건 긍정이야, 부정이야? 부정적으로 일단 봐야 될 것 같아. 그럼 나 이제 해석을 좀 붙여볼게. 어둡지 않다는 건 내가 어떻게 해석을 할 거냐면 자연의 뭐를 거스르는 거다? 섭리를 거스른다야. 자연의 섭리를 거스른다라고 봐야 될 것 같아. 여기까지 공감이 됐어요? 아시겠죠? 자, 계속 한번 가볼게요. 겨울 저물녘 광화문 내거리라고 했어. 일단 계절적, 시간적 배경, 겨울 저물녘, 그 다음에 광화문 내거리. 광화문이라고 알아볼라. 알지? 그러면은 공간적 배경이고 구체적 지명을 제시를 했어. 이해했어? 그러면 공간적 배경에 구체적 지명을 제시했으니까 현실감, 현장감이 좀 드러나겠지. 이해되니 무슨 말이지? 그 광화문 내거리. 맨몸으로 돌아가 있는 가로수들이 라고 했어. 자, 봐봐. 그러면 이 겨울 때 맨몸으로 돌아가라고 했잖아. 그럼 맨몸으로 돌아갔다는 건 어떻게 좀 해석해야 될까? 당연히 자연의 섭리라고 좀 인식을 해야 될 것 같아. 왜 자연의 섭리예요? 나무가 겨울이 되면 뭐가 다 떨어져? 잎이 다 떨어지게 되지? 이해들이 무슨 말인지? 그리고 다 메마르게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자연의 섭리야. 그러면 이 자연의 섭리를 내가 어떻게 긍정적으로 좀 해석을 할 거냐면 이렇게 해석을 해볼게. 다시금 뭐를 피우기 위한, 다시금 만개하기 위한 무슨 시간이다? 충전의 시간이다 라고 본다는 거야. 만개하기 위한 충전의 시간이다. 이렇게 좀 봐야 될 것 같아. 그래서 휴식을 취하는 아주 자연스러운 모습이에요. 가로수 뒤 일제히 불을 켠다. 그리고 문장이 걸려있죠. 그럼 봐봐. 맨몸으로 돌아간 애들이 뭘 키냐면 불을 킨다야. 불을 켠다. 근데 여기에 뭐가 붙었냐면 나뭇가지에 꼬마 전구래요. 꼬마 전구. 그럼 크리스마스 트리라고 생각하면 돼. 꼬마 전구. 이해해서 무슨 말인지. 그러면 광화문 내거리에서 맨몸으로 돌아간 나무들이 일제히 불을 켠다. 꼬마 전구가 뭐라고 돼 있어? 들러붙어 있다라고 돼 있지. 그러면 이 불을 켠다는 건 자연의 섭리를 거스르는 거니까 부정. 그 다음에 꼬마 전구도 문명을 상징하니까 부정. 이해해서 무슨 말인지. 오케이. 자, 그러면 이 꼬마 전구가 붙어 있는 상황은 당연히 자연의 섭리를 거스르는 부자연적 상황이겠죠. 자연스럽지 못한 상황이야. 자, 불현듯 불꽃나무 하며 손뼉을 칠 뻔했다. 박수 칠 뻔했다는 거야. 예찬할 뻔했다는 거야. 오, 멋있다라고. 이해해서 무슨 말이지? 그럼 봐봐. 화자가 인공적인 아름다움 있지. 인공적 아름다움을 어떻게 생각하냐면 당연히 부정적으로 생각을 할 거예요. 얘는 부정적으로 생각을 할 거야. 여기까지 공감이 됐어. 부정적으로 생각을 할 거야. 그럼 부정적 대상을 여긴다. 오케이. 부정적 대상을 여긴데. 자, 그러면 인간들의
이게 인간들의 뭐를 채우려고 하는 거야? 욕망을 채우려는 행위이기 때문에 긍정적이야, 부정적이야? 당연히 부정적이라고 봐야 됐고, 그 다음에 얘는 자연스럽지 못하다라고 봐야 될 것 같아. 아시겠죠? 자, 어둠도 이젠 병균 같은 것일까? 라고 했어. 그럼 봐봐. 어둠이 이퀄 병균? 이라고 지금 물음표가 땅 하고 찍혔지. 그럼 당연히 이 물음표 때문에 무슨 형 어미가 가능하면 의문형 어미야. 의문형 어미. 물론 얘를 서리로 봐줬지만 선생님 그냥 리얼 의문이라고 한번 봐볼게요. 이해해서 무슨 말인지. 근데 이렇게 표현해보자. 서리적 표현을 본다면은 얘를 뭐로 좀 인식하면 좋겠냐면은 요거 별표. 요게 화자의 인식을 드러내는 거야. 화자의 인식을 드러내는 거야. 화자의 인식을. 어떤 인식이야? 어둠이라는 게 긍정적 가치가 있다라는 거. 이해해서 어둠이라는 게 긍정적 가치가 있다라는 걸 드러내고 싶을 거야. 납득되니 무슨 말인지? 오케이. 자, 그럼 다음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즉, 화자는 어둠을 긍정적 대상으로 인식을 했는데 자연스러운 것임에도 뭔가 부정적 대상으로 치부되는 이 현실에 대해서 뭐를 제기하는 거야? 의문을 제기하는 거야. 그러면 화자는 이 병균이라고 인식하는 요 부분에 대해서 당연히 비판적으로 좀 생각을 할 거고. 이해했어? 그래서 결론적으로 뭘 제기한다? 의문을 제기한다. 그럼 병균이라는 표현은 긍정적이야, 부정적이야? 부정적이라는 소리야. 이해해서 무슨 말인지. 밤을 끄고 휘황하게 낮을 켜놓은 권력들이라고 했어. 이거 되게 다 역설적이야. 밤을 어떻게 끄니? 이해해서 무슨 말인지. 오케이. 그래서 그 비판적 인식이 좀 드러나는 겁니다. 내륙 한가운데 서 있는 해군 장군의 동상도 잠들지 못하고 라고 했어. 문 닫은 세종문화회관도 두 눈 뜨고 있다 라고 했어. 즉 현대 문명으로 인해서 잠을 자지 못하는, 그러니까 비정상적인 상황들을 의인화를 통해서 드러내고 있다는 점. 자, 갑니다. 엽록소를 버린 겨울나무들이라고 했어. 자, 갑니다. 여기 엽록소를 버린 겨울나무들이야. 그럼 엽록소를 버렸다는 게 뭘 상징을 할까? 엽록소를 버렸다는 게 무슨 말이냐면 얘는 뭘 안 하고 있는 거야? 광합성을 지금 안 하고 있는 거야. 저기 말해 못하는 거지. 있지 않으니까. 이해되니 무슨 말이지? 이게 지금 자연스러운 상황이야. 왜? 겨울이잖아. 납득됐어? 오케이? 그래서 어느 정도 광합성을 할 수 있겠지만, 겨울이 낮은 있으니까요. 어느 정도 할 수 있지만 밤에도 해야 되는 건 아니란 말이야. 그럼 봐봐. 겨울은 낮이 짧고 밤이 길잖아? 그럼 그때는 엽록소를 많이 하는 타임이야? 아니면 적당히 적게 하는 타임이야? 생명 유지할 정도 적당히 적게 할 타이밍인데 그때도 미친 듯이 뭘 해야 되는 거야? 일을 해야 되는 상황인 거야. 이해되니 무슨 말인지?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당연히 여기에 대해서 화자는 안타까운 시선을 드러낸다는 거야. 선생님, 근데 광합성을 하는 게 왜 긍정이에요? 지금 시기에는 광합성을 그렇게까지 하는 게 좋은 게 아니거든. 왜요? 뭐를 생각해야 되니까? 자연의 섭리를 생각을 해야 되니까. 이해되니 무슨 말인지? 자, 한밤중에 이상한 광합성을 하고 있다. 자, 밤중에 뭘 하고 있대? 이상한 광합성이래요. 느낌 오지? 광합성, 여기서는 건 이상하다고 하니까 긍정적이야, 부정적이야? 뭘 고민해? 부정적이지.
부정적이지. 이해했죠? 무슨 말인지? 완전 부정적이야. 그러면 낮과 밤이 이제 혼란이 오고 자연의 섭리를 거스르는 상황이니까 비정상적인, 즉 자연의 이치에 맞지 않는 상황이라는 거예요. 이해해서 무슨 말인지? 자, 그리고 그 다음 문장 발표. 광화문은 이퀄 뭐래? 광화문, 즉 광, 빛이 뿜어져 나오고요. 빛이 뿜어져 나오고요. 또 뭐예요? 빛이 뿜어져 나오고 또 빛이 뿜어져 나오고 그 다음에 세상을 밝게 비춘다는 거잖아. 그러면 빛을 뿜어냄이야. 얘들아 질문. 이 빛을 뿜어댄다는 거 긍정적으로 볼래? 부정적으로 볼래? 당연히 부정적으로 봐야지. 왜요? 이게 원래 본의는 임금의 선정, 지혜, 밝은 빛이, 왜냐면 보통 임금이 달이랑 해로 비유됐으니까 그게 쫙 뻗쳐나가는 건데 그게 아니라 어떻게 되는 거야? 이 빛을 뿜어대는 게 뭘 통해서, 얘가 뭘 통해서 빛을 뿜어대는 거야? 인위적 요소로 빛을 뿜어대는 게 되는 거지. 그럼 긍정적이야, 부정적이야? 뭘 고민해? 당연히 부정적이지. 이해되니 무슨 말인지? 오케이? 그러면 이 파트에서 화자의 인식 한번 얘기 한번 해볼게요. 화자의 인식, 요거 별표야, 별표. 화자의 인식. 자, 화자의 인식은 선생님이 이렇게 좀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얘는 자연의 순리가 뭐 돼 있다? 사라졌다. 사라졌다라고 생각하는 거야. 그래서 현대 문명에 대해서 무슨 태도다? 비판적 태도다. 요 정도 인지하면 될 것 같습니다. 아시겠죠? 오케이? 이렇게 인지하면 될 것 같아. 뿌리로 내려가 있던 겨울 나무들이 왜? 충전하고 휴식하려고. 뿌리로 내려갔던 겨울 나무들이 저녁마다 어떻게 해요? 황급히 올라오고. 그러면 나무들이 쉬어요? 못 쉬어요? 못 쉬어요. 이해되니 무슨 말인지? 겨울이 뭐 되고 있대? 교란당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했어. 그러면 겨울이 교란당한다는 건 결론적으로 생태계를 위협한다. 즉 인간 중심적 관점에서 자연을 이용하는 것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바라보는 겁니다. 그럼 밤에도 잠들지 못하는 사람들이야. 그러면 봐봐. 밤에도 잠들지 못하는 사람들. 그럼 이제 인식이 좀 어디로 넘어가게 되냐면 거기 나와 있는 사람들로 좀 넘어가게 된 것 같아. 이해했어? 그러면 도시 문명에 의해서 피해를 보는 게 비단 자연뿐만 아니라 뭐도 존재한다? 인간도 존재한다. 이해했어? 무슨 말인지? 그래서 겨울 나무를 봤다가 인식이 확대. 사람들이라는 대상으로 확대가 된 거야. 아시겠죠? 그러면 도시 문명의 피폐함, 그러니까 도시 문명의 뭐라 해야 될까? 황폐함, 그 다음에 도시 문명의 비판적인 모습들, 그 모습들이 다 어디에도 영향을 미친다? 인간한테도 영향을 미친다 라고 봐야 될 것 같아. 그래서 보통 그 파트를 우리가 뭐라고 일컫냐면은 광화문이라는 요 지문에서는 겨울나무에서 시작을 했다가 어디로 넘어가게 돼요? 겨울나무 시작했다가 사람들로 확대된다. 그래서 피해를 보는 게 누구뿐만 아니라 겨울나무, 자연뿐만 아니라 누구도 존재한다? 인간도 존재한다. 광화문, 겨울나무, 불꽃나무들. 지문! 불꽃나무들! 긍정이야, 부정이야? 부정. 이해됐죠? 무슨 말인지? 오케이. 그렇게 납득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계속 가볼게. 자, 특징 한번 보자. 일상적 소재에서 의미를 발견하고 현실을 비판하고 있다는 거. 그래서 대상을 관찰함으로써 화자가 현대사회의 문제의식을 비판적으로 성찰하고 있다는 거. 대상은 누구야? 겨울나무겠지.
그래서 역설적 상황을 제시해서 자연의 섭리를 거스르는 인간에 대한 비판을 드러내고 있고, 그러다 보니 인간 중심적 사고에 대한 굉장히 부정적 태도를 가지고 있다. 그 다음부터는 뭐 도치법이라든지 열거라든지 구체적인 장소를 제시했다든지 그런 부분들은 본인이 다 인지하면 될 것 같습니다. 천천히 한번 읽어보고 대응시켜 본 다음에 만약에 본인이 이 파트는 어디 등장하는지 잘 모르겠는데요? 그럼 누구한테 물어보면 돼? 선생님한테 물어보면 됩니다. 여기까지 해서 일단 첫 번째, 우리 1단원에 박혀있는 현대시는 다 점검을 했습니다. 이 현대시 다 점검했으니까 이걸 바탕으로 우리 뒷파트, 관내분실부터 시작해서 결론까지 한번 쭉쭉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수고하셨습니다.